바꾸려고 오늘 처음부터 지금 던진 거거든요. 근데 아, 해물 작가님이 딱 오시고 나서 질문을 바꾸려고 했더니 타이밍이 또 안 맞았네요. 자, 우리 조은 대표님 오셨고, 자, 그러면 강점은 올해 다들 뭐 갖고 계셨지만, 강점은 개발을 합시다. 그냥 선배님들. 자기 갖고 있는 강점은 다 개발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을 계속 어떻게 한다? 계속 키워서 그걸로 책을 내자. 우리 홍정 작가님의 강점이 아까 뭐 지구력. 저는 그게 참 좋거든요. 어디서나 버틸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끈기와 꾸준함이 더하게 되면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몇 년 전에 유명했던 책, 뭐 김영님도 아시는 책이고 다 아시는 그릿. 그릿이라는 책이 원래 우리말로 하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끈기. 그러니까 재능과 노력도 있지만 그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그릿이라고 해가지고 그 책이 한창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 그릿이라는 게 어쨌든 보면은 선배님들의 강점은 가져가자. 약점은 보완하자. 그래서 그냥 강한 것은 강하다고 그냥 쓰시는 거예요. 똑같이 글쓰기도. 약한 것은 약하다. 그러니까 나의 단점도 아까 최훈 작가님이 황상민 작가님이 유머가 없어서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습니다. 네. 재미가 없다고 쓸 거예요, 저는. 화석에서 보시면 좀 재미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제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은 좀 다른 거 아시죠? 똑같다는 그런 김영선님은 똑같다는 그런 표정이십니다. 네. 영문 작가님도 그렇고. 음. 그래서 우리는 글쓰기를 강한 것은 강하다, 약한 것은 약하다. 이렇게 충분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네. 정현 선배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정현 선배님 마이크 한번 켜보시고 선배님의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 계속 생각했던 왜라는 어떤 이 why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떤 거에 형님이 올 한 해 계속 이렇게 꽂혀 있으셨을까요? 이 why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올 한 해 내가 이 why라는 질문이 던졌다. 어떤 것에 좀 꽂혔을 것 같으세요? 음, 막 글쓰기 이런 건 식상합니다. 수업이라 아, 글쓰기는 아니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어, 네. 감사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계속 카페 독서실에 가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좀, 감사함의 집합체가 12월에 선물들이 와서 너무,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아마 왜 내가 이래야 되는지,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어, 제가 지금 제 자신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지금 우리 정희 선배님이 말씀하신 거를 책을 써봅시다. 자, 그럼 왜 감사를 할까가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감사하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겠죠. 정희 선배님이, 난 그전에는 감사를 했는데, 이게 그냥 내 우러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그리고 감사 안 했어. 소중한 것들을 흘려버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했는데,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진짜 힘들 때 감사를 해보니까 그게 진정한 감사였다. 누구나 알고 있는 책에 나온 얘기를, 그거를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어떤 책을 쓸까 항상 말씀드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글로 한번 옮겨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왜 쓰려고 할까? 그러면 선배님의 삶의 가치, 나는 감사로 완성하다. 이게 책의 제목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부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선배님들 이렇게 내가 왜 책을 쓰려고 하는지 연말이잖아요. 내년에 이제 2024년은 갔기 때문에 2025년에는 1월 달까지만이라도 내가 책을 쓰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공저랑 이런 거 빼고 개인 저서는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근데 이거를 내가 왜 쓰려고 하는지 제가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는 게 100%가 아니에요. 선배님들이 어쨌든 그걸 채우셔 주는 게 그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감사 완성하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차를 아까 말씀드린 삶의 가치 감사로 완성하다 보다 바닥까지 떨어진 뭐 선배 만약에 종현 선배님께서 내가 바닥까지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감사를 알게 됐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부제로 그러면 감사란 무엇인가? 처음에 1장은 모든 순간에는 감사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3장에서 보통 노하우를 쓴다 그랬죠. 감사하기 전에 내 인생의 변화 어떻게 감사해야 그다음에 마지막은 독자를 향해 매일 쓰는 감사를 해서 이렇게 본론해가지고 어때요? 딱 5개 딱 하면은 대목차 그만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제가 제일 많이 잡는 그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이렇게 자기 개발이나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잡아보시면 좋아요. 그냥 감사 키워드로 하나로. 이거를 누가 먼저 잡아서 책을 쓰셔도 돼요. 인터셉트 아시죠? 인터셉트 영어로 누가 가로채는 거. 아니, 영어 다 아시잖아요. 발음 이상한가요? 인터셉트. 아니 다들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일부러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낸 건 아니. 자, 아무리 봐도 못 믿는 것 같아서 이 인터셉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대편의 가로챈 네, 이 말인데 동구에서 가로챈 아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썼고 가로채면 돼 가로채시면 자 오늘 이거 감사책 누가 한번 써보세요 음,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연말에 또 책 쓰라고 하는데 2주 만에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요거는 넘어가고 우리 조은혜 대표님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 선배님 마이크 괜찮으실까요? 조은혜 선배님 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네 선배님 올해 선배님을 계속 뛰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요 질문에 대해서. 네네네. 오, 네네. 네네. 오, 근데 네네네. 이제는 저를 뛰어넘으셨겠네요. 이제 워낙 또 잘하시니까 더 잘 되실 겁니다. 축하드리고, 자, 그거를 조은혜 선배님께서는 또 책 주제를 만들 수 있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어떻게 돕는다. 이게 뭐다? 이게 선배님들 책 주제는 꼭 이렇게 정하신다. 항상 제가 같은 틀이에요. 아마 닥치고 책 쓰기 책 보셨어도 뻔한 내용일 수도 있다. 아마 뭐 그냥 선배님들 그냥 두고두고 보시라고 제가 그냥 아마 저희 수강생분들 제 책 보셨으면은 다 아는 내용을 또 적어놨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제가 옆에 두고 보라는 이유가 힘드실 때마다 보시라는 얘기예요. 글 쓰다가 안 되시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책 혼자 쓰시더라도 책 주제는 요것만 딱 기억을 하셔라.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어떤 경험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다를 돕는다. 제가 앞으로 쓰고자 하는 책 내년 라인업은 관계에 대한 책. 지금 브런치북에 제가 관계에 대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블로그에 썼던 게 제가 브런치북 지금 관계를 계속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브런치북 의외로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게 제가 쓴 그 관계에 대한 게 확실히 좀 사람들이 좀 그런가 봐요. 다들 사람들 관계 때문에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인간관계 힘든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했던 그런 극복했던 경험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인간관계에서 조금 더 나아지게끔 돕는다라는 책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딱 다가오시죠? 그럼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 강의를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못에 박히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역으로 저한테 이런 책을 쓰고 싶다고 연락을 주셔도 돼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가면 되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첫 번째는, 어, 좀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좀 중요하다던 것들을 오늘은 좀 새로 만들진 않고 모아봤어요. 하고 싶은 얘기를. 올 한 해가 지나가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배님들, 과거를 많이 모아보십시오. 과거. 과거 얘기들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과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과거가 10년 전의 과거도 좋고요. 아니면 바로 어저께 일도 좋아요. 바로 1년 전 일도 좋아요. 우리 최무 작가님이 지금 아주 말을 안 듣는 우리 고등학생 아이가 어제 일어났던 그 과거도 있지만 처음에 그 애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있겠죠.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홍현 작가님도 그러실 거고, 조현 선배님도 그러실 거고, 우리 김영 선배님이나 김영 선배님도 그러실 거고. 다 결혼하셨기 때문에 아이와의 처음 만남. 근데 지금 왼수야. 또 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얘한테 뭘 해줘야 되지?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어쨌든 지나간 건 과거잖아요. 근데 할 얘기가 있고 어떤 걸 주려면 과거가 많아서 좋다. 근데 그 과거가 꼭 무슨 뭐 사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제 일어났던 게 일상 얘기도 좋다. 그리고 그걸 기억을 잘 하면은 글을 쓸 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거가 많고 기억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된다?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메모나 짧은 글에도 좋으니까 다이어리에다가도 항상 이렇게 선배님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로 자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감창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루 일을 기록하실 때 이렇게 써보세요. 감창반 해가지고 감창반이 뭐냐? 감사, 칭찬, 반성 한 줄씩만 적어보세요. 오늘 있었던 거 그냥 감창반 해서 감사할 일, 내가 오늘 칭찬할 일, 반성할 일 해가지고 한 줄씩만 적어 보셔도 그게 모으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그게 나중에 펼쳐보면 선배님들, 아, 그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거기다 살만 붙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 뭐 많은 책이 나오는데, 이번에 읽었던 김미경 선배님의 그 딥마인드라는 책에 보면은, 이 딥마인드 자체가 이 사람은 이제 딥마인드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 내 안에 있는 목소리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꺼내기 가장 좋은 게 뭐다? 글쓰기인데, 그 글쓰기에서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걸 가져올 때 너무 막 치고 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감상반이다. 내가 오늘 어떤 걸 감사했고, 어떤 걸 칭찬했고, 어떤 걸 반성했고. 그걸 가지고 뭐다? 모아 놓으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글을 왜 어떻게 쓴다? 글 쓰는 순서는 제가 올해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왜 쓰는가? 주제를 찾아보자. 그러면 주제를 정하겠죠? 왜, 왜 쓰는지 내가 이거 찾아보고 주제를 정하고 글감을 찾아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이나 이런 걸 하면서 내가 어떻게 쓸지 기획을 하네요. 메모, 낙서를 한다. 원고 쓰실 때도 항상 바로 먼저 초고 쓰지 마시고요. 이 제목 정했으면 내가 어떻게 배치할지, 어떤 메시지를 줄지, 어떤 자료를 넣을지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해라. 그리고 고치고 초고를 써라. 그리고 고치고 다듬자. 초고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분량을 채운다. 기획한 대로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장이 길어지거나 맞춤법이 어색하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채우세요. 내가 그 기획한 대로. 그런 다음에 고치고 다듬을 때 어떻게 하자? 문장을 짧게 고치고 부사를 빼고 덜고 빼고 하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선배님들 블로그든지 원고 제목을 바꾸자. 요섯 개만 딱 기억하십시오. 제가 딱 매일 매주 일요일 날 얘기했던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한번 더 글을 쓰실 때 아, 이런 순서대로 쓰면 되겠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가 해야 되는 뭐다? 생각을 써놨는데 이게 아니라 기억을 정돈하자. 그래서 내가 기억을 정돈하는 방법이 오늘 하나 알려드리는 게 뭐다? 감창반. 그래서 감사, 칭찬, 반성. 그래서 한 줄씩만 적어보자. 이것만 모아놓고 나중에 어떤 주제가 필요할 때 거기서 꺼내 오면 되잖아요. 그죠? 꺼내 와서 이 에피소드를 느끼면 된다. 그래서 선배님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우리가 그냥 막 기억을 막 되살리고 이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무조건 쓰세요. 저는 일할 때도 쓰고 그냥 이렇게 다이어리 적어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처음에는 왜 적지 이랬는데 적고 나니까 정리가 되고 제가 글을 쓸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자가 물어봐요. 선배님들 물어보시잖아요. 아까 최홍 작가님도 그렇게 막 힘든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책을 어떻게 내셨냐. 저는 그걸 맨날 정리를 하니까 그래요. 정리를 해서 제가 꺼내오기 때문에 시간이 주는 거예요. 제가 막 그거를 막 이렇게 미친 듯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집중은 하죠. 쓸 때는. 근데 뭐다? 이렇게 모아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아놓는 연습을 꼭 하셔라.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있던 일을 가지고 과거에 많이 모아놨다. 현재의 내 스토리텔링 능력을 넣어서 쓰면 된다라는 거. 요것도 꼭 기억하시느라고 같이 가져왔고요. 어, 그래도 이렇게 글을 쓰는 게, 그리고 공저도 잘 하셨어요, 다들. 우리 김용 선배님이나 뭐 조은혜 안 하시는 분들 빼고, 지금 올해 같이 하셨던 분들은 잘 하셨어요. 익명 작가님도 오셨고, 어, 근데 항상 보면은 이게 글쓰기 습관을 제가 그 하라고 하는데, 습관 자체 그 들이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게 왜 어려울까 한번 더 보니까 우리가 쓰자라고 맨날 의식을 하면 좋은데 사람은 이 뇌는 자꾸 이 무의식을 따라가요. 아, 귀찮아.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매일 쓴다고 하지만 막 아프고 이러면은 사실 제 무의식에 쉬어. 뇌는 책을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편안한 쪽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 불편한 쪽을 뇌를 쓰면 어떻게 돼요? 뇌는 아, 그냥 쉬어. 우리 이 뇌는 그냥 적응을 잘하는데 이 편안한 쪽으로서 적응을 하게끔 돼 있대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그냥 편안한 쪽으로 따라가게 하기 때문에 아, 그래, 오늘 하루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책에서 많이 봤지만 이 불편한 걸 이겨내기 위해서 습관을 기르고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냐. 내 안에 있는 이 잠재의식을 바꾸자고 막 되게 많이 들었었죠. 그죠? 그럼 이 의식을 어떻게 바꾸겠냐.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요새 열심히 산다라는 것도 좋은데 제가 올해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충실하게 살자라는 말을 잘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지난주에 또 제가 좋아했던 가수분이 한 명 돌아가셨어요. 또 건너건 아는 분이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전람회의 그 김동률 말고 그 서동욱이라는 그 기업가.
전람 해체하고 나서 이제 회사를 다니셨던 분인데, 금융회사 쪽에 계셨는데, 저도 이제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건너 건너 아는 분이었는데, 이제 74년생이신데, 51, 뭐 별로 안 됐잖아요, 나이도. 근데 그걸 보면서도 되게 열심히 사신 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병고가 와서 또 돌아가셨던 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이게 또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아도 내가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거를 오늘 충실하게 살자. 근데 그걸 의식적으로 생각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으로 넣는 거죠. 그 글쓰기도 똑같은 거예요. 선배님들 막 오늘 내가 써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한 편의 글을 씁시다. 그러니까 편하게 이 무의식을 바꾸는 게 편하게 그냥. 그리고 그냥 넣고 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방법을 바꿔보자. 내가 매일 반복하는 거에서 똑같이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글 한 편을 내가 끝내는데 초점을 맞추자. 오늘 이것만 쓰자. 그리고 내 얘기가 타인한테 좋은 영향력이나 돕는다는 생각으로 쓰자. 그래서 이 불편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계속 말을 하든 아니면 생각을 해서 일어나든 행동을 옮기든 저 같은 경우는 요새 퇴근하고 출근하고 만약에 운동을 못 갔어요. 막 요 며칠 동안 이제 송년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막 아프고 막 걔가 잘 못 가다가 그래도 일주일에 3번은 무조건 헬스장에 가야 된다라고 제가 의식을 막 바꾸고 있거든요. 뭐 아침에 못 갔어요. 그럼 퇴근해서라도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뵐 때마다 아마 이게 나중에 얼굴이 좋아지고 막 좀 몸이 뭐 벗지는 못하니까. 근데 제가 봐도 몸이 이게 좀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뭘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선생님들이 무의식을 좀 바꿔보자라는 건 이 5가지. 글쓰기의 무의식은 요거다.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올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책쓰기 과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문명 작가님은 이제 쭉 해서 이제 한번 돌아보셨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뭐 김용 작가님도 해보셨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갈 거고 그래서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볼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아, 오늘은 요것만 기억하세요. 표고 쓰실 때, 선생님 요거 쓰실 때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내가 글을 쓰겠다 하면은 경험, 감정, 인용, 결론 해서 인용을 빼고 인용을 빼고 경험, 감정, 결론. 그래서 내가 양이 모자르다 하시면은 인용을 좀 넣자. 그리고 실용이나 노하우 글을 쓸 때는 또 못하네. PREP 주제, 근거, 예시, 주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냥. 요거는. 선배님들 나중에 글쓰기 강의를 하시든 아니면 누구한테 내가 책을 내봤어요. 내가 글쓰기 어떻게 해? 어떤 식으로 쓰는 게 편해? 요 2가지만 알려주셔도 돼요. 그러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뭐다? 템플릿이다. 여기서 계속 변형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또 갖고 오는 게 이겁니다. 선배님들 만약에 초고를 못 쓰겠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 블로그 그냥 어떻게 써요? SNS 어떤 글을 써야 돼요? 자, 요거는 다 아는 내용이라서 전제를 바꿔볼게요. 자, 대전제는 저는 핵 쓰기 위한 원고를 쓰기 위한 글을 쓰기 때문에 블로그에도 제가 1.5배 분량을 채워서 쓰는 거예요. 2,500자를. 그런데 나는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최무 작가님도 그렇고 뭐 분량을 채우기 어렵다 하시는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전제를 내가 책 쓰기 원고로 쓰는 글이 아니다. 나는 일상적인 글을 쓸 거다. 아니면 그냥 짧게라도 쓸 거니까 이 짧은 글을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내가 그냥 쓸 거다. 블로그에다가. 그래서 그런 글들을 계속 쓰세요. 이루다 작가님 같은 경우가 잘하는 게 짧은 글들 많이 쓰시죠. 오늘 안 들으셨지만. 우리 김종국 선생님도 요새 일상해가지고 이렇게 뭐 단어에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바꿔보셔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원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짧은 글들도 한글에 옮겨 놓으면은 한 장 정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100개를 쓰시면 돼요. 목차를 100개를 만들면 그게 책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런 책이 뭐예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가수 이적이 썼던 어떤 단어, 뭐죠? 어느 뭐, 그 사람도 그냥 단어 하나 쓰고 한 4줄, 5줄 이렇게 이적이 유명하니까 책을 내주는 거죠. 그렇게도 낼 수 있다라는. 그리고 김이나 작사가의 뭐죠? 그 보통 뭐 있잖아요. 그 책 있잖아요. 예. 그것도 단어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이기주 작가가 냈던 보편의 보편 있잖아요. 뭐 그 나왔던 그 단어 뭐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책을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로 쓸 건지 생각을 해보시고 요 5가지를 가지고 쓸 때 그 주제에 대한 내 얘기를 분량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적으시라는 거예요. 편하게. 문경 작가님처럼 아니면 뭐 감사 일기를 쭉 쓴다던가 어, 그런 거는 이제 일상 글이니까. 그러니까 견제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책 쓰기 원고와 블로그를 분리할 거다. 아니면 저처럼 바쁜 사람이면은 블로그에다가 나는 책 쓰기 원고처럼 써서 나중에 그걸 이용할 거다. 아니면 분량을 줄일 거다. 이렇게 전제를 갖고 먼저 마음 편하게 내가 딱 정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 5가지를 실행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이거는 방법론적인 거잖아요. 근데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매일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 쓴다는 거를 그냥 나는 만약에 홍명 작가님이 바빠 요새. 그러면 나는 책을 읽고 책에 나온 그 문장 하나를 가지고 내 생각을 적을 거야. 그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그냥 계속 하나씩 올릴 거야. 아니면 필사 뭐 홍명 작가 최홍명 작가님은 필사를 할 거야. 필사한 거 사진 찍어서 올릴 거야. 이런 전제를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SNS 글 쓰실 때 전제를 갖고 이 5가지를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책 쓰기가 아니라 블로그나 SNS를 키우고 싶다 하시면은 하루에 한 개씩은 쓸 수 있잖아요. 어렵나요? 저는 하루에 한 개씩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책 읽다가 문장 하나 찍고 거기 한 3줄, 4줄 내 생각 적고 계속 올리면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키웠어요, 옛날에. 제가. 그렇게 올리면 그 사람이 책을 좋아하는구나. 아, 문장을 써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만약에 익숙해지면 거기서 또 늘려나가는 거예요. 제가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노하 한번 알려드릴게요. 공유 한번 해볼게요. 아, 보세요. 제가 요새, 제가 요새 뭐 스레드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스레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하다가도 올리고 막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뭐 무명 작가님도 잘 하시고 하시니까, 보면은 이제 저는 블로그에 썼던 글을 일부 가져와가지고 스레드는 많이 못 올리니까 이렇게 글을 쓰든가 아니면 가끔 뭐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요새는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어떤 반복론 중 것들. 그래서 이런 걸 5가지 쓰고 이 5가지는 스레드에 올리고 이거를 가지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보시면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걸 5가지를 제가 안 올리죠. 그냥 안 올리고 저렇게 쓴 다음에 제가 어떻게 쓰냐면 그 5가지를 스레드에 먼저 올려놓고 그거를 글을 늘려서 저는 블로그 글을 써요. 요새. 저는 이게 이제는 이런 방법을 써보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서 매일 하나씩 해봐라. 그럼 저는 딱 보면은 그냥 이 스레드는 요새 많이 쓰기 때문에 한 명씩 한 명씩 막 늘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SNS 힘이라는 게 물론 트렌드도 따라가야 되지만 요렇게 선배님들이 그냥 스레드 같은 거에다가 그냥 요렇게만 글 써도 돼요. 막 몇 줄 막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분들 볼까요? 다른 분들 거 보면은 김종훈 작가님도 딱 보면은 이렇게 올려요. 7가지. 김종훈 작가 자기 책에 나온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썼던 걸 공유한다니까요. 이 사람도. 김종훈 작가님은 뭐 한 5만 명 되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제가 뭐 만나지는 못했는데 같은 직종에 있는데 그 달리기 하는 걸로 이렇게 쓰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이분도 보면 매일 올려요, 이렇게 보면. 엄청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몇 개만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도 매일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익혀라. 그냥 무조건 나는 책 쓰기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지만 SNS를 키우는 방법도 있다. 분량을 꼭 그렇게 채우는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이 생각을 바꿔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초고가 아니라도 한 꼭지를 다 쓰지 않아도 된다. 한 세 줄, 네 줄만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매일 한 편씩 올리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분, 이분은 저랑 같은 도시계획 하는 사람인데 러닝 작가예요. 달리기를 좋아해요. 달리기 주제로만 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이렇게 키워놓고 이런 글들을 나중에 원고로 써가지고 늘리기만 뭐가 된다. 한 권의 책이 나올 때는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생각을 바꿔보시라는 얘기예요. SNS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몇 줄에 써도 좋으니까 선배님들 꼭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시겠죠? 새해에는 결론은 뭐다? 새해에는 스레드를 시작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스레드는 꼭 하세요. 쓰레기가 아니고 스레드. 네, 제 입을 꼬매고 싶습니다. 최무 작가님 때문에 웃겨야 되는 강박이 생겨버렸는데 아무도 안 웃네. 네, 제 입을 쓰레빠로 때리고 싶습니다. 스레드 하십시오. 네, 스레드는 쓰레빠 신고 나가서도 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 빠르시잖아 이렇게. 응?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는 제 책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원고 쓰신 다음에 꼭 초고가 아니더라도 그 초고라는 게 꼭 책 쓰기 초고가 아니라 선배님들 썼던 어떤 모든 처음 쓰는 원고예요. 처음 쓰는 글을 쓰고 난 다음에는 내가 썼던 이 메시지 흐름이 명확하냐, 이 주제와 사례가 비슷하냐, 분량을 제대로 적었냐, 내 생각과 경험이 잘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5번은 완성도가 높다는 거는 판단하지 마시고 글이 잘 읽히느냐 아니냐, 문장이 짧냐, 내용이 쉽냐, 이렇게만 판단을 해보시고 아,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글을 올리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글은 독자를 위한 글을 쓰자. 항상. 그러니까 무엇을 쓰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뭐다? 독자한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생각하시고요. 요거는 다 아시는 거에서 요 장은 꼭 기억하세요. 제가 올해 가장 많은 얘기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이 요 장이에요. 선배님들이 글을 쓰실 때 앞으로는 독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제 생각에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우리 임명 작가님도 만약에 강의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 이 책 주제에 대한 관련해서 내가 아,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도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같이 공유만 하더라도 힘이 나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해결책을 줘도 좋은데 그냥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막 적어도 뭐가 된다?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레드를 하든 인스타를 하든 페이스북을 하든 브런치를 하든 저는 항상 똑같아요. 우리가 쓰는 글은 뭐다? 그 글을 보는 독자들에게 어떤 내가 가진 그런 스킬이나 노하우나 진심이나 이런 게 다 담긴 그 무엇만 메시지로 만들 수만 있다면 전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썼던 글이 뭐였어요? 제가 오늘 썼던 글은 아마 뭐 제 거 글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제가 브런치북에 썼던 글은 제가 상대방을 바꾸는 게 어렵다라고 썼어요. 제가 웬만하면 집사람 얘기를 잘 안 해요. 아내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냥 오늘은 제가 상대방을 바꾸는 일이 어렵다라는 그 글을 쓰면서 부부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써미도 아시겠지만 결혼 생활 다 오래 하셨으니까 처음에 막 연애하고 뭐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맞잖아요. 아, 처음에는 막 배려하고 막 장점을 하다가 이제 본색이 드러나면
아, 내가 이화상하고 왜 결혼했지? 내가 진짜 웃고 있는 분들은 현실적인 내가 공감이 됩니다. 근데 안 웃고 계신 분들, 여전히 사랑꾼으로 살고 있다라 하시는 분들, 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아직도 막 서로 배우자가 보면 떨린다? 아, 그러신 분들은 정말 소수고요. 그죠? 그죠? 예.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헤어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꾸는 게 어렵다라는 그 한마디 하려고 제가 이 글을 쓴 거예요. 거기에 노하우를 쓴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독자에게 생각에 뭔가를 줄 수만 있다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선생님, 잘 쓰기 위한 노력. 어떻게 가볼까요? 자, 우리 민영 작가님 한번 마이크 켜보시고, 초고 쓰실 때, 태고 하실 때, 본인이 잘 쓰기 위해서 했던 노력이 뭐가 있었을까요? 저요? 이- 저 같은 경우는 글이 안 써질 때나 그럴 때 억지로 쓰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평소에 그 메모 같은 거 있잖아요. 카카오톡 뭐 나한테 보내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를 해놓은 거를 이제 글로 쓸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글감을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글이 될 수 있도록 했었어요. 있습니다. 문영 작가님 다음 책 제목이 나왔습니다. 결혼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네. 결혼을 장려하는 책인지 반대하는 책인지 반반을 섞어놔도 좋을 것 같은데. 앞에는 결혼하라고 하고 뒤에는 다들 표정이 썩은 걸 보니 저런 책은 안 쓰는 게 낫겠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영명 작가님도 오셨고요. 자, 독서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은 무조건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의 독서는 어떻게 한다? 한 권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우리 김성 선배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어떤 책을 펼쳤을 때 거기 한 문장을 갖고 와서 그 문장에 대한 내 생각을 적고 그 내 생각을 적은 거에서 독자한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결론만 낼 수 있으면 그게 한 편의 글이 될 수 있다. 그게 문장 독서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은 그런 독서를 계속 하시면 글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그리고 책을 읽으실 때는 이제는 선생님도 그 저자의 뭐 키워드 뭐 이런 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문장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세요. 문장을. 근데 하나 여기서 맹점이 있는 게 우리나라 작가들이 직접 쓴 책들은 그렇게 어떻게 문장을 썼는지 보셔도 되는데 외국 책들은 보면 번역가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번역가들이 굉장한 작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책은 보면 정말 안 읽혀요. 그런 책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번역을 했는데 너무 어렵게 썼어요, 말을.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리더의, 리더의 뭐지? 리더의 돕는 법이라는 책을 제가 서평단을 신청해서 읽었는데 어려운 거예요. 안 읽히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우리나라 작가님들 혹시 이 책을 읽으시면 소설책도 좋고 하면 문장을 갖고 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문장을 썼는지 한번 그거를 분석을 해보세요. 제가 김종훈 작가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같은 문장인데 남자가 저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지?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그래서 우리 최무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필사 그런 게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사라는 게 문장을 모으는 게 아니라 했죠. 그거를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문장에다가. 그래서 제가 제 책 보면은 뭐 그대로 살아, 그대를 적어라, 뭐 그대 이름으로 뭘 남겨라, 뭐 근사함을 만나자 이런 거를 어디서 다 베껴왔냐? 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 아실 거예요. 김종곤 작가님 책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근사한 인생을 만나자, 뭐 더 근사하게 하자, 뭐 그대 이름으로 남겨라, 뭐 이런 것들 보면 저는 그런 막 문장에 꽂히는 거예요. 그렇게 독서를 하자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나면 책 얘기하고 뭐 이렇게 좋잖아요. 자, 홍경화 작가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누구를 만났어요. 우리 문경 작가님 만났어, 이제. 아, 강의 잘 들었다.
애는 몇 살입니까? 뭐, 아니 뭐, 어쨌든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홍 작가님이 우리 작가님한테 어떻게 초고를 쓰셨어요? 어떤 식으로 뭘 하셨어요? 이러면은 우리 작가님이 막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게 의미 있는 수다라는 거죠. 내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을 해줄 거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만났을 때는 그런 의미 있는 수다를 좀 하자. 아시겠죠? 자, 연명 작가님 화면 좀 켜주세요. 말없이 화면 끄시지 말고요. 화면 못 켜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고 꺼주십시오. 자, 그리고 잘 쓰게 하는 노력을 했으면 공부를 하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서를 하든 글쓰기를 하든 뭐든 선배님들이 적용을 아까 제가 해보는 거 아까 문장 분석도 해보고 어떻게 썼는지 그런 게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명 작가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책을 찾아보고 누구 인터뷰를 했을 때 인터뷰를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런 것도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글을 쓸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마. 우리 홍성호 작가님도 아마 공저 쓰실 때 이번에 태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많이 도와드린다고 해놓고도 제가 많이 못 도와드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선배님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적용을 하셔도 그게 다 글쓰기에 도움이 되실 거다. 아시겠죠? 그리고 약간은 선배님들 그냥 한거 똑같이만 말씀해 무조건 다르게 보지 마시고 제가 무조건에 써놨는데 약간만 틀어서 보자.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거든. 그래서 뭐 같은 글을 쓰지만 내 생각은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뭐 저도 뭐 정치나 종교 얘기는 하기 싫지만 이번 달 저희 12월에 올해 저희 나라 지금 아주 좀 어떻게 무정부 상태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나는 이렇게 뭐 꼭 정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라 사정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아니면 내가 봤을 때는 옛날에 이랬는데 뭐 가볍게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종윤 선배님 말씀하신 감사에 대한 글을 쓰는데 왜 꼭 감사일기만 써야 되지? 용서에 대한 일기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분노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가 나. 나 너 때문에 화가 나. 그냥 그 분노일기 쓰는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넌 나쁜 놈이다. 그만 보는 거죠. 네가 상사면 다냐 막 그러면서 다 공자님의 석가모니 나이시잖아요. 다 화가 나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루 한 편 글쓰기는 아까 제가 오늘 딱그 실제적인 방법은 감창반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감사, 칭찬, 반성. 꼭 한 줄씩만 적는 연습을 해도 하루 한 편 글쓰기 가능합니다. 전 가장 쉽게 이제 쓰는 그 두 가지를 알려드리는데 아까 다 알려드렸어요. 하나는 지금 책에서 읽은 문장 하나 갖고 와서 내 생각 세네 줄 적는 거. 아니면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감창반 해서 감사일기, 감사할 일 하나, 반성할 일 하나, 나 칭찬할 일 하나. 한 줄씩만 적어보는 것도 하루 한 편 글쓰기가 가장 좋다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자기 자신을 들들 볶지 마세요. 내가 글쓰기를 못한다. 오늘 한 편 못 썼다고 들들 볶지 말라고요. 쓰면 어때요? 그냥 편하게 글쓰기도 편하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이 강박관념이나 들들 볶다가는 선배님들이 글쓰기를 오래 못해요. 제가 1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물론 저는 제 성격이 글쓰기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도 있긴 있었는데 좀 내려놓고 그냥 내가 아 이렇게 쓰고 싶을 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면서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어쨌든 시간을 필요하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당장 막 뭔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하루 한 편, 뭐 하루 한 권 책 쓰기, 뭐 일주일 만에 뭐 전자책 쓴다 다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제풀에 지쳐서 아마 더 안 쓰실 거예요. 그냥 편하게 하루 한 편 글쓰기를 하는 노력을 하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오늘 못 하더라도 내일 쓰면 된다라는 그 마음부터 일단 가지는 게 제가 올해 좀 지나면서 마지막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요 다섯 가지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선배님들이 그냥
잘 쓴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내가 어제보다는 조금 더, 한 줄 더 썼다? 아니면 내가 문장이 조금 더 매끄러워졌다? 이렇게 하나만 바꿔도 선배님들이 내가 봤을 땐 잘 썼다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거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는 거. 아, 영어체냐 평어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긴 하는데 우리는 그냥 평어체로 쓰세요. 그 다음에 책에서 나중에 우리 문명 작가님 같은 경우는 평어체로 만약 쓰셨어요. 뭐 하다 뭐 이렇게 썼는데 뭐 만약에 이제 뭐 출판사나 뭐 아니면 나중에 어떤 소개를 할 때 어떤 장에서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경어체로 쓰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평어체로 쓰는 연습 좀 많이 하셔라 라는 거. 이것도 많이 물어보셔서 한번 갖고 온 거고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이 다섯 가지는 항상 반복되는데 이 다섯 가지 문장은 짧고 내용은 쉽게 그리고 접속사나 수식어는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선배님들 평소에 사용하는 말투로 쓰십시오. 사투리도 괜찮아요. 근데 표준어를 뭐 쓰는다고 하지만 제가 봐는 평소에 사용하는 말투를 자신만의 문체로 만들어라. 그리고 뭐뭐인 것 같다. 뭐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딱 하나만 살린다면 메시지로 쓰자라는 거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선배님들 이제 그 공저 에필로그도 이제 다 보고 있는데 에필로그 나중에 개인적으로 쓰실 때는 독자한테 더 강조하고 싶은 거나 어떤 감사 이렇게 글 쓰시면 되고 그리고 프롤로그는 책의 예고편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출간 계획서를 쓰실 때는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간 계획서는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나중에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옛날에 썼던 출간 계획서인데 뭐 이렇게 막 주구장창 안 하고요. 새로 만든 출간 계획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출간 계획서도 나중에 제가 쓰는 연습을 드릴 건데 이런 게 들어간다라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공전은 따로 필요 없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나중에 드릴 겁니다. 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투고한 다음에 보통 이제 수백 군데 출판사에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이제 아실 거예요. 뭐. 근데 요새는 저도 제가 투고를 많이 해보고 하는데 정말 기획 출판이 줄었어요. 그래서 출판사를 많이 자기가 내서 막 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출판사를 내더라도 자기 돈 내고 또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원고나 정말 아니면 알려진 유명인이 아니면 기획 출판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기획 출판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SNS를 키우세요. 인스타를 10만을 만들든 스레드를 한 뭐 10,000명을 만들든 이게 필요해요. 지금은 제가 봐도. 저의 마케팅 능력이 그걸 보니까. 그래서 한 주제를 파서 제가 그 스레드를 하라는 이유가 스레드를 하든 아니면 브런치북을 만들어서 정말 띠깔난 주제로 죄송합니다. 정말 특이한 주제로 글을 쓰면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뭐 우리 홍성 작가님 같은 경우는 나는 홍성에서 사는 홍성합니다. 아이 세명을 키우는 뭐 시골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차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제가 많이 쓴다 그러면은 와이프한테 혼나겠지만 아이도 안 키우면서 아이 셋을 키우는 아빠의 이야기. 가지고. 근데 제가 그 책을 못 내는 게 제가 직접 케어를 24시간 못 하니까 책을 냈는데 아내가 다 거짓말이라 그러면 제가 육아 잘하는 포지셔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 그러니까 기획 출판을 하려면 키워라. 스레드나 이런 걸 좀 키워라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뻔한 지금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출판사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교재 보시고 아, 이런 장르는 이런 게 이런 출판사가 유명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책 쓰기 책 많이 봤는데 거기서 한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투고하면 뭐 우리 문경 작가님도 많이 받아보셨죠? 해보신 분들은 이제 어떤 쓰레기 같은 출판사는 말 입도합니다.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한 번 말씀드렸었죠.
저 처음에 책 낼 때 당신의 원고가 책이 나오면 손에 장을 치진다. 이 편집자가 술을 처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심하게 모멘텀 책 나오고 그 출판사한테 보냈다. 책이 나왔다고. 근데 답장이 없었다. 네. 제 목표는 그 편집자가 있는 출판사에서 책을 낸 게 목표입니다, 이제. 거기가 어디냐? 네, 돈의 속성으로 유명한 우리 김송호 회장님이 만든 회사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 아시겠죠? 스노우폭스라고. 스노우폭스 책은 다 찢어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래도 읽고 있더라고요. 네, 스노우폭스 복수는 제가 언젠간 가서 제가 복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절 받더라도 상처받지 마시고요. 출판사랑 계약하는 게 좋다. 우리나라에서 반기획 출판으로 많이 하신 꽤 되실 거예요. 저도 기획도 해보고 반기획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기획으로 하면은 작가가 계약금을 안 받더라도 일세 부수에 대한 선인세를 받는 게 계약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판사 계약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직접 경험을 또 해보시고. 근데 기획 출판이 많이 없어진 게 출판사 시장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종이책을 굳이 안 내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전자책으로 등록만 하셔도 돼요, 사실. 전자책은 드는 돈이 없으니까. 아니면 차리십시오. 출판사 차리셔가지고 그냥 내 책 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보면은 뭐 허필선 작가님 같은 경우도 자기 그 행복한 보창고라고 그 출판사 내가지고 계속 자기 책 내잖아요. 또 최단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책 먹는 여자 자기 책 먹는 살롱이라는 출판사 내가지고 자기가 책을 계속 내요. 근데 참 머리 잘 쓴 게 출판사 내놓고 외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야 여기서만 알려드린 꿀팁 하나 드릴게요. 만약 문명 작가님이 본인의 뭐 미형 출판사를 만들었어. 그러면 나는 출판사는 만들었는데 어디서 인쇄소나 이런 거 다 제가 알아서 구해야 되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국내 출판사나 반기획 출판사랑 조인해가지고 거기에 외주비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다 알아서 하고 나중에 나올 때는 내 출판사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제가 해볼까 하다가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안 그래도 막 수업 준비하고 맨날 일해야 되고 그거까지 하려면 저 회사 때려쳐야 되는데 때려치고 그 정도 수입을 만들 때 한번 해볼까. 네. 그럼 선배님들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태고는 이렇게 해보시고 나중에 태고 방법은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간격을 두고 하면 좋다. 자, 우리 최무 작가님 한 번 더 마이크 켜보시고요. 간격을 두고 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글쓰기 말고 간격을 두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음, 어, 인간관계. 역시, 네. 네, 너무 빨리 맞추셨는데? 하나 더 있는 게, 네. 배우자. 어, 배우자 간격도 좀 두셔라. 네. 그러니까 음, 인간관계라는 게, 이 간자가 제가 생각해보면 사람과 간격을 많이 둬야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간격을 두고 계속 이렇게 선을 넘는 자체가 되게 안 좋구나. 근데 사실 제가 올해 인간관계도 많이 줄었어요. 개인적인 것도 많이 줄었고, 많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잘 지내는 사람들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사람이 끊기고, 어느 날 뭐 저한테 뭐가 되게 좀 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간격을 두고 태고도 오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태고 방법은 제가 닥치고 책 쓰기에도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출간을 준비하시면은 요거는 이제 아마 경험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프리 디자인 시험 받고 이제 출간을 마지막에 들어가고 온라인 이제 그 일정이 나옵니다. 예약 판매 기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한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은 이제 오프라인 서점에 깔리는 이제 그렇게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그래서
홍보 방법도 제가 책에 다 써놨는데 요걸 갖다 그냥 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민영 작가님도 잘 하고 계시죠? 서평 뭐 이런 것도 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한번 하시고 나중에 문 작가님은 1월에 대전 오시면 그때 했던 노하우도 한번 풀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팔았는지에 대한 것들. 물론 본 강의도 하시지만 나중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김종 선배님도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 그 전자책은 나중에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많이 해요. 또 눈도 막 이렇게 막 좋은 폭포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항상 아래를 봐요. 아니, 아래를 많이 보고 만족을 얻죠. 위로 보면 어때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막 자괴감 들고 막 부럽기도 막 그런 게 들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계속 그냥 내가 대단하다. 내가 그냥 뭔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보고 저 사람들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냥 아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받을 일 별로 없는데 그냥 고만고만 사람들 안에서도 막 치고받고 내가 왜 저러지 하는 게 생각을 조금 위에서 보자. 그냥 내가 위에서 좀 쳐다보면 그게 가장 좋은 게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의 독서를 통해서 선배님들을 내 좀 수준을 높이면 이 사람들이 지랄을 하든 뭐 잘 나가든 아니면 뭐 뭘 하든 상처받을 일 별로 줄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그래서 선배님들 책을 쓸 때는 딱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쓰는 글쓰기는 독자를 위한 글쓰기다. 그리고 글쓰기는 베스트셀러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 국민적인 베스트셀러가 딱 된 거 축하드리고 열심히 자신만의 글을 써서 독자를 위한 조그만 도움을 주는 마음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2024년 12월 22일 올 한 해도 저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작가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시간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선배님에게 정해진 시간을 꼭 한번 만드시는 걸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책을 쓰기 위해서 제가 과거를 모으자 했었잖아요. 자신의 지난날, 우리 김성경 선배님도 잘 살아왔던 그 옛날의 기억들, 우리 김정우 선배도 그렇고, 최영민 작가님도 그렇고, 조경 선배님, 홍현 작가님, 김영 작가님, 조현 선배님, 연미영 선배님까지 다 분명히 내가 살을 오면서 찬란한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닥까지 떨어진 날도 있었고,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힘들지만 떠올리기 힘들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적는 순간 반드시 누구한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올해가 참 힘들었던 해지만 제가 올해 겪었던 일을 다 글로 옮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근원 메시지도 분명히 쓸 거라고요. 나중에 근원 메시지 책 나오면은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보이스피싱하는 이 나쁜 놈들 다 잡아 죽일 겁니다. 근원 메시지를 영화화시키는 순간 네, 저도 날아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서 자신이 살아온 내 삶에서 이야기를 찾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책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선배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공저를 쓰시면서 또 하고 계시면서 저도 제가 항상 잊고 지내겠지만 다시 한번 과정을 사랑하자. 결론도 중요하지만 성과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깨지던 그때가 가장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저도 맨날 똑같은 고민을 해요. 내일 또 회사를 가면은 또 머리가 아파요. 막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불편하지만 그걸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달에 그 강원도 하나 일을 하는 게 자문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된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닥치고 책 쓰기도 제가 올해는 못 낼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마무리하고 하다 보니까 책이 나왔네요. 뭐든지 선배님들 지금 혹시나 힘드시고 과정이 막 쓰는 게 어렵고 하시지만 그 깨지고 고민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실 겁니다. 그걸 거쳐야 선배님 책이 나오니까. 우리 조네 대표님 같은 경우가 워낙 잘하셨고, 김용 작가님도 그걸 다 깨고 책이 나오는 순간. 자기 책, 자기 이름 개인 저서로 딱 받는 그날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일단 문명 작가님이 그 기분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제가 1월 11일 날 아마 글쓰기 강사 양성과정 설명회를 그날 할 수도 있고요. 다음 주는 모르겠고, 일단 그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끝나고 나서. 그래서 1월 11일 날 강연에 와 주시고요. 2시에 하고, 뒤풀이 장소도 알아보고 있는데, 그 근처에 중국집을 갈까 합니다. 거기가 너무 멀어서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를 예약을 할까 하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만 해도 꽤 돼서, 일단은 뭐, 같이 한번 즐기는 시간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3주 정도 남았는데, 그때 뵙는 걸로 하시고, 다음 주 29일은 랜선 송년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음, 뭐 프로그램을 준비를 할까 했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서 그냥 앞에 제가 닥치고 책쓰기 강연을 할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 하고 2시간 동안 그냥 서로 화면 보면서 그냥 각자 얘기하고 아니면 그 소회의실 만들어 가지고 저희끼리 얘기하고 한 30분은 소회의실끼리 나눠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노세요 그냥. 그러니까 테이블끼리 노는 거지. 그리고 다시 모여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준비물은 알아서 갖고 오십시오. 알아서. 네. 알아서 마실 거, 과자도 괜찮고, 술도 괜찮고, 마실 거 앞에 놓고, 그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긴 하는데, 가상 배경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니면 가상 배경을 누가 하나 만들어 주세요. 요즘에 가상 배경 있잖아요. 그걸로 다 같이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랜선 송년회로 먼저 하고, 1월 11일 날 신년회 겸 우리 문명 작가님, 김영우 작가님 강연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 특강은 전혀 새로운 걸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거를 재탕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창의적으로 글 쓰는 방법. 그때 한번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시각으로 쓴다. 미라클 모닝 말고 미라클 라이트. 아, 이거 겹쳤네요. 디지털 글쓰기 말고 아날로그 글쓰기. 일기를 써보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사일기가 아니라 미친놈처럼 분노일기를 써보자. 대박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줌마들이여, 분노일기를 쓰자. 남편을 다 몰아내자. 거꾸로 이제 배우자한테 반란을 일으키자. 그럼 집에 쫓겨나겠죠? 기존의 정보를 서로 연결해 봅시다. 육아와 명상, 뭐, 춤추는 독서법, 뭐, 직장인 운동법 이런 것들. 이런 2가지 방법을 한번 해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습관이 있다면 시간이 없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내 친구 남편은 잘생겼대. 아내 친구 남편. 내 친구 남편은 돈을 잘 번대. 그리고 내 친구 아들은 잘생겼고 좋은 대학 갔대. 그 약간 이제 막 너는 뭐 하고 있냐. 그러지 않으시죠? 누군가는 잘 돼서 부럽대. 황정 작가는 또 책을 냈대. 책 쓰는 기계야, 저거는 뭐야. 회사에서도 막 뭐라 합니다. 근데 1박 2일에 항상 나오는 뭘 해놓고 사람들은 다 나만 아니면 돼. 일단 내가 안 했어.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생각이 밖에 있다. 다들 보면. 저도 많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일사람보다 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 안의 생각을. 자기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그게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자신도 되지만 좀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도록 선배님들 안에서 자신만의 글을, 자신만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그게 제가 오늘 드리는 마지막 얘기고요. 저는 닥치고 있는 엔지니어, 매일 쓰는 남자 황유리였습니다. 12월 셋째 주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 네. stopped. 자, 바쁘시니까 사진 먼저 찍고 각자 오늘 오랜만에 또 한 말씀씩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자, 제가 오늘은 잠시만요. 그가 나가실까 봐. 자, 우리 연미영 작가님 혹시 또 먼저 나가실까 봐.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 키시고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오늘 뭐 수업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네, 네, 뭐 별다른 건 없어요. 네, 네. 수업은. 네. 원래 되게 조용하셔서 제가 말씀을 시켜도 별말씀이 없으셔가지고.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잠시 좀 기다려 주시고 저희 네. 책 쓰기 공저 얘기도 그냥 바로 하려고 해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해서 그냥 이따가 녹화하고 제가 공저 안 하신 분들은 먼저 타정하셔도 되고요. 이따가 마무리하면 예. 지금 잠깐 계시고 자 우리 홍덕환 작가님 제일 먼저 네 요새 어떻게 지내시고 또 오늘 어떠셨는지 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요즘에 음, 제가 글을 쓰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또 책을 읽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글을 쓰고 어제는 블로그에다 글을 쓰고 오늘은 브런치에 글을 올렸어요. 음, 그리고 책을 좀 다양하게 읽어보려고 수집도 많이 하고 음, 한 권을 완독하기보다는 많은 책을 한꺼번에 놓고 조금씩 조금씩 읽어도 그 내용이 헷갈리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 권을 다 읽고 그 다음 책을 읽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 시간이 참 소중하다는 걸 많이 깨달은 한 주였어요. 음. 그리고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니까 내 자신한테 요즘에 송년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회식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시간보다 나한테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게 저는 너무 좋았고 또 내년을 위한 버킷리스트 작성을 하고 있는데, 어, 저번에 한번 지난주에 세미나를 갔었어요. 워크숍을 했었는데, 3시간이 처음에는 길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의 내 인생을 돌아보고,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돌아보고 고민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 건데, 그 3시간이 막상 같이 하는 거는 의미가 있었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조금 더 정교하게 해보고 싶어서 지금 고민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정말로 그냥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정말로 좀 많이 이뤄보는 해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25년이 조금 더 지금까지도 물론 열심히 살았지만 더 열심히 더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서 내 인생에 뭔가 조금 더 크게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 쓰기, 글쓰기, 그리고 독서하기, 그리고 필사, 그리고 낭독,
이런 거. 그냥 평상시 하는 메모들, 끄적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막힘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성화 작가님 때문에 그래도 많이 또 분위기를 잘 살려주셔서 감사드렸고, 덕분에 오프닝 하면서 이제 아마 좀 7월부터 좀 첫 모임하고 오프 모임 하면서 좀 시너지가 많이 또 생겼던 것 같은데 또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김성령 선배님도 또 하반기 오셨는데 자주 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오늘 뭐 소감 어떠셨는지 말 편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제가 작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100대 명상 가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10개 산만 가자.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작년에는 10개를 찍었고 올해는 뒤돌아보니까 3개밖에 못, 2개밖에 못 찍었더라고요. 뭐 다리도 아팠고 여러 사정도 있었기 때문에 못 갔다 싶어서 좀 고민하던 차에 아내랑 함께 같이 한라산 백록담을 한번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1박 하루에 한 8, 9시간 정도 걷고 눈 내린 설경을 보고 오면서 굉장히 많은 힐링을 했고 다만 그 산을 10개를 못 찍었다는 것이 너무 좀 강박관념이 생겨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매일 하나씩 올라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몸 체력도 줘야 되고 날씨도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그 여기 방에 계신 문미영 작가님 책 그 제가 사서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서 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계속 눈물이 뚝뚝 떨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혀 저 같은 경우는 애가 셋이 있는데 그런 경험이나 이런 고민을 전혀 안 해봤던 사람이라서 읽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 나하고는 다른 삶을 살면서 큰 이렇게 어떤 뭔가를 겪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해서 좀 마음이 너무 좀 아팠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도 조금 조심하기도 한데 하여튼 책을 잘 읽었고 응원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번 주를 잘 보내왔고 황 작가님도 몸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남은 한 해 동안 마무리 잘 하셔갖고 내년에 또 웃는 얼굴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얘기를 써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조심스럽긴 해야죠. 저도 뭐 사실 저도 제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좀 쉽지 않은 얘기라서 좀 말하는 게 근데 그 얘기를 또 잘 꺼내 주셔가지고 그게 저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김정우 선배님 한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다 퇴고 하느라고 바쁘셨겠죠. 저도 똑같습니다. 퇴고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거 하면서 또 강연 준비도 해야 되니까 조금 바빴고, 또 사람들 만나서 송년회도 해야 되니까 바쁘고, 거기다가 내년 강의 준비도 하니까 바쁘고, 거기다가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니까 더 바쁘고, 할 건 많은데, 에, 그 뭐랄까요. 행동이 그 계획대로 안 움직여지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어떻게 되겠죠, 뭐. 하다 보면 항상 그랬으니까.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다시 뵙잖아요. 뭐, 얼굴 뵙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기대가 되고, 음, 한국 많이 추울 것 같은데 어떻게 따뜻하게 입고 갈까. 여기는 아직 영하까지는 안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춥다기보다는 한국은 아파요. 추위가. 그래서 오랜만에 또 겨울에 가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가보는 것 같아요. 거의 여름만 갔기 때문에
아, 조금 겁이 나지만 용기 내서 가보겠습니다. 이상. 네, 늘 감사드리고요. 아마 쏘시면 내복을 입고 오시면 됩니다. 내복이 필수입니다, 이제. 저도 쉬우면 이제 내일이 걱정이 하는데, 아무튼 늘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조경희 선배님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올 한 해 정말 이 글쓰기 공부로 인해서 제 한 해가 마무리를 짓고 있는 가운데, 저도 황 작가님, 그리고 문미영 작가님 책을 제가 직접 구매하고 또 제가 지금 공저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 책 한 권에 기쁨과 슬픔과 기다림과 어려움과 마음의 짐과 모든 바쁨을 다 모두 이곳에 쏟았다는 생각으로 작가님들 제가 그냥 예스24나 책만 샀을 때 그 금액이 어떤 책들은 너무너무 비싼 책도 있었고 너무너무 또 정말 이 책은 12,000원 뭐 얼마 아닌 그 금액이 너무 감사하고 또 작게만 아니면 크게만 느껴졌던 그런 것들이 너무 가슴에 벅찬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이 작가가 되기 위한 저의 이번 도전과 또 제가 또 해보지 늘 뭐 글은 정말 많이 써왔으니까 글 쓰는 것에서는 제가 잘하리라 봤거든요. 잘하리라 봤었고 또 저도 아이 셋의 엄마에다가 거기다가 한 18년 전에 다시 또 제가 교육 학원장을 하면서 아주 큰 도전을 위기를 기회로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바닥을 치보기도 했고 또 거기다가 정말 최고의 길도 나 나름이 선정한 또 성공이라고 생각도 해본 그런 경험과 지금 올해를 제가 되새겨 보면 어, 오늘도 계속 책을 읽는데 아 정말 제가 인생에 조금 다져진다는 느낌? 제 스스로가 단단해지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제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되어서 너무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루하루의 감사함을 담고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못한 나가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니까 거기에 대한 또 감사와 그래서 많이 성장한 이 글쓰기 또 공부가 저한테 준 하나의 임팩트는 너무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저를 생각만 하고 있던 그 나의 생각이 글로 옮겨졌을 때에 아주 어떨 때는 어색하고 어떨 때는 부끄럽고 어떨 때는 또 제가 스스로 읽어보면 항상 수정도 하고 또 밴드 글을 쓴다든지 블로그를 쓰면은 그랬었는데 지금 너무 황 작가님 그리고 또 책을 내셨던 문 작가님 또 기존에 내셨던 작가님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마 글을 쓸 후배들에게 아니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처럼 생각이 성장하고 나아지고 다시 또 도전하고 그 글이 내 생각이 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도 좋은 스승으로서 좋은 선배로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아주 소중한 어, 공동체고 또 팀이고 또 이곳에 있는 저 자신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잘 마무리 짓고 내년에 2025년도에는 조금 더 나은 나를 또 만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다려주고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또 많이 앞으로도
오늘처럼 행복한 오늘처럼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조금 더 나은 내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어, 다음 주는 제가 일본 우리 딸 두 명하고 저는 딸 둘에 아들 한 명이거든요. 그딸 둘과 제가 아빠와 아들은 집에 있고 이제 두 명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가요. 28일 날. 그래서 아마 29일 날은 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들어올 수 있도록 일본에서 저도 같이 송년회를 랜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짧게나마 뵐 수 있도록 저도 할 테니까 어, 해피 뉴 이어는 그날 인사를 하고 오늘은 너무너무 또 정말 좋은 시간이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참 귀엽다라고 하셔야 되나? 되게 좀 말투가 되게 잘 들리셔서 워낙 또 강의도 잘 하실 것 같고. 그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일본도 시차가 없으니까 시차가 없죠? 저희 한 시간 차이 나나요? 시차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다음 주에 오셔서 늦게라도 합류하면 되니까 해주시고. 자, 우리 조은혜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또뭐 요새 워낙 잘 하고 계시지만 또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미 온라인 쪽은 다 섭렵을 하셔서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거니까 뭐 굳이 제가 또 많이 여쭤보고 사업을 잘 하시니까 선생님도 시간 되실 때 언제든 오셔서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최영미 작가님 또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예. 오늘 강의 들으면서요. 아, 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조금 뿌듯함을 느꼈는데요. 저기, 감사, 칭찬, 반성. 저는 작년부터 적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적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작가님께서 뭐 인용 글이나 갖고 와서 세네 줄을 적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적으면 저 하루에 10편도 늦게 적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가님께서 매일 강의하실 때 분량을 정해놓고 하루에 한 꼭지 반에서 두 장을 쓴다는 목표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저의 최종 목표는 개인 저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PC로 하지 않고 노트에 다 적거든요. 저 나름대로 노트에 정말 많이 적었다고 했는데 막상 한글 파일에 가면은 그게 분량이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게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김종훈 작가님 것도 많이 적고 또 제 개인 생각도 적고 그래서 너무 불량해.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책을 내야겠다는 목표도 있고 강박증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지금 무리를 했는지 제가 원래 그 필사 파워라는 그 책을 읽고 저한테 굉장히 인생 책이 되었거든요. 그 책에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필사를 꼭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계속 손필사만 했는데 자판 필사 컴퓨터 앞에서 했거든요. 손필사도 하고 자판 필사도 하고.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는 그 강박증 때문에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게 몸살이 왔는 거예요. 어제 병원에 아침에 8시 40분에 갔는데도 대기가 40명 앉아 있어가지고 2시간을 기다렸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진짜 글쓰기를 하려면은 체력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무리하게 가다가는 진짜 골로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나름대로 내년에는 제 또 인생 후반이 시작되고 설렘도 있지만 뭔가 정말 하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책을 출간을 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이런저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길게 오래 가려면은 내 체력부터 다져야 되겠다. 그 생각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도 잘 챙겨 먹고, 그래서 또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감사, 저도 항상 감사 일기를 찍으면서 찾아보려면 감사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항생제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다 먹으러 가대요. 그래서 그 항생제를 먹어서 그런지 몸은 가뿐해졌고 목소리는 갔어요. 목소리는 갔고 뭐든지 제일 중요한 1순위는 건강이다. 항상 건강을 꼭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하루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건강 잘 챙기시고, 문명 작가님, 네, 요새 또 어떻게 또 지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책, 서평단 모집하고 택배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저도 이제 투고를 하고 이제 연락이 오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퇴고를 한 네 번, 다섯 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퇴고한다고 제 글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오히려 책이 왔을 때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을 못 읽었거든요. 맞춤법이나 이런 거 있는지만 보고 대충 근데 사람들이 다들 막 혹시 찡하다 그러시고 그러니까 저도 좀 그랬고요. 또 원래 저희 시어머니도 원래 책을 안 읽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쓴 책이라고 엄청 막 자랑하고 다니셨나 봐요. 책을 읽었는데 너무 꼭지 찡해가지고 막 아우 죽는 줄 알았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으로 이제 누군가가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좀 얻는 게 있다면 이따 그것만으로 성공한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제가 또 석권단 이제 택배 보내러 우체국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정신 없을 것 같고 제가 또 내년 초에 또 이사를 가게 돼서 또 이사한다고 또 또 정리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그것도 나눔 택배 보내도 정신이 없고 그래서 올해는 좀 바빴던 것 같아요. 또 되게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서 책 내기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부부들이 이제 저 책을 통해서 다 용기가 생겼다고 하시니까 좀 목적을 잃은 것 같고 해서 저는 되게 책 내기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하셨고, 또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또 다음 또 좋은 책을 더 낼 거고, 어, 그 책대로 아마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테니까, 김현 작가님한테도 우리, 또 소중한 그런 게 또 내년에는 꼭 같이 있었으면 하겠다는 생각도, 기도도 오늘 같이 하고 왔으니까 잘 하셨고, 1월 11일 날 일단 뵙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공저 이제 안 하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고요. 공저 하시는 분들만 남고 계셔서 잠깐만 제가, 그냥 공저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만 그냥 일정만 공유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그것만 녹화해서 그냥 올려놓을 테니까 지금 홍성화 작가님하고 최영미 작가님, 김정은 선배님, 조경 선배님, 연미연 작가님만 빼고 이번 공저 안 하신 분들은 퇴장하셔도 돼요. 네네. 수고하셨고요. 네, 마이크 켜시고 인사 나누고, 네, 일단 나가셔도 됩니다. 네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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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랜선 승리회 때. 네, 다시 공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조인 대표님도 퇴장하셔도 되고요. 네. 이번 4기 공지하시는 분들만 남고 다 나가셔도 됩니다.